국민의힘이 산청군수 예비후보 7명에 대해 전원 경선을 결정했습니다. 또 경남도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국회의원이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쯤 도지사 후보를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 음식 주문이 늘면서 우리 지역에도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진주의 경우 1년 사이에 재활용 쓰레기가 600톤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중 상당수는 재활용도 안 돼 그대로 매립되고 있습니다. 진주에 이어 사천에도 수소 차량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내년 중 사천 일반 산단에 충전소가 설치되는데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요즘 진주 중앙시장과 농계시장 상인들이 매일 오전 흥겨운 노래에 맞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른바 신나는 시장 문화 만들기를 위해서인데 상인 서포터즈의 독특한 활동이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열린 남해군 신청사 군민설명회. 주차장 확보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설계까지 다양한 의견들이 이어졌습니다. 어떤 제안들이 나왔는지 들어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우와, 예쁘다. 도대체 얼마만이야? 이 핑크빛 설레임 가득한 황매산에서 4월 30일부터 16일간 농특산물 판매 장터가 열린대. 농특산물 쇼핑 이벤트, 별빛 세레나데 콘테스트 등 다양한 볼거리도 가득한걸. 올봄은 산청 황매산이야. 꼭 기억해줘. 40대부터 노안이 왔어요. 가까이 볼 때마다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내 눈에 딱 맞는 개인 맞춤형 안경 렌즈로 눈이 편안해졌어요. 합리적인 가격에 부적응 시 100% 교환 환불까지 보장해주는 이노티. 이노티와 가까워질수록 편안해지는 내 눈. 이노티 안경. 대동농기계 사천 대리점, 아세아 농기계 신진주 사천 대리점. 농기계의 모든 것, 최신 자동화 기능을 탑재한 대동 이양기. 하이엔드 트랙터의 기준 대동 트랙터. 부드러운 작업 대동 콤바인. 합리적인 가격에 완벽한 정비. 대동 아세아 농기계 사천 대리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국민의힘 경남도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산청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7명 전원 경선을 결정하는 등 본선 일정이 다가올수록 정당별, 지역별 후보자 확정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사천 지역 당원 명부 유출 의혹에서부터 기초의회 선거구 조정에 따른 희비 여론까지 지방선거를 앞둔 지역 정가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박성철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산청군수 예비후보 7명 전원에 대해 경선을 실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앞서 지역사회엔 몇몇 후보가 컷오프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공관위 최종 결론은 전원 경선 참여였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부터 22일까지 함양군수와 함께 산청군수 후보 지원자를 추가 공모했지만 두 곳 모두 지원자가 없어 일정 기간을 두고 마지막 재공모 절차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사천 지역 국민의힘 시장 예비후보 진영에서는 진흙탕 싸움이 전개될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부 예비후보들이 사천시 당협 차원에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는데 최근엔 당원 명부가 당협 관계자에 의해 특정 후보에게만 전달됐다는 소문이 돌면서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는 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당협 측은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 하동군수 예비후보들 간 갈등도 격화되고 있는데 최근 한 예비후보는 다른 경쟁 후보가 여론조사 왜곡을 위해 거짓 응답을 지시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공개되면서 지역사회 파문도 커지고 있습니다. 진주시의 경우 금산면이 마선거구로 상평동이 바선거구로 연쇄 이동하는 과정에서 4선거구 시의원이 1명 줄고 바선거구는 1명 늘어나 해당 지역 출마자들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천 지역은 기존 4개 선거구에서 가선거구를 둘로 나누고 동서금동의 선거구를 변경해 인구 비율에 맞춘 5개의 선거구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전 선거구에서 2명씩 선출하는 안이 유력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보당 사천시위원회가 반발의 성명서를 내는 등 3인 이상 중대선거구 확대를 바랐던 중소정당과 무소속 예비후보들의 저항이 거센 상황입니다. SCS 박성철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6일 지방선거 경남도지사 후보로 박완수 국회의원을 확정했습니다. 박완수 의원은 앞서 이주영 전 의원과 경선을 벌여 현역 출마 감점이 반영된 최종 55.0%의 최종 득표율로
42.11%에 그친 이주영 의원을 이기고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상훈 도의원과 양문석 전 통영고성지역위원장 간 경선으로 오는 28일쯤 후보를 선출할 예정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의 단일 후보로는 여영국 정의당 당대표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고 무소속으로는 최진속 두선 인터내셔널 대표가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한편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박계동 전 의원은 법원에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혀 향후 무소속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4월 22일은 제52주년 지구의 날입니다. 환경보호를 실천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긴 쉽지 않은데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 소비가 크게 늘면서 지역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쓰레기의 양은 매년 수백 톤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하준 기자입니다. 진주의 한 아파트 분리수거장입니다. 갖가지 재활용품들이 종류별로 묶여 수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사태 이후 배달음식 수요가 증가하면서 플라스틱 포장 용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19 이후 재활용 쓰레기 배출량은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2019년 한 해 동안 진주시에서 발생한 재활용 쓰레기는 약 7,700여 톤. 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된 이듬해에는 8,300여 톤으로 약 8%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버려진 재활용품들은 다시 선별장으로 옮겨져 한 번 더 분류되는데 배달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재활용 선별장에도 골칫거리가 생겼습니다. 바로 오염된 포장 용기같이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재활용품들입니다. 선별을 기다리고 있는 재활용품들입니다. 제 키보다 훨씬 높게 쌓여 있는데 보시다시피 선별이 불가능한 음식물이 묻어있는 쓰레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재활용품에 이물질이라도 묻어있는 경우엔 일반 쓰레기로 분류돼 땅속에 매립됩니다. 이로 인해 재활용품 매립량은 불과 1년 사이 9톤에서 11톤으로 약 13%가 증가했습니다. 배달음식의 포장에 필요한 다른 쓰레기까지 포함하면 1년치만 따져도 수백여 톤에 이릅니다. 가정에서 택배나 그다음 배달 음식을 많이 시끄럽게 먹는 그런 관계로 인해 가지고 연간 한 500톤 정도 이렇게 늘었다 보시면 됩니다. 재활용 선별장에서는 그 음식물 찌꺼기가 낀 재활용품을 분리하는데도 굉장히 어렵고 또 자동 기계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특히 배달음식 용기와 페트병의 경우 깨끗이 물로 씻고 부착된 라벨지를 제거한 뒤 배출해야 제대로 된 분리수거가 이뤄집니다. 우리 시에서는 해마다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처리 비용도 늘어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일회용품 사용은 자제해 주시고 재활용되는 그런 물품은 깨끗하게 분리해서 배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배달음식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증가한 재활용 쓰레기들. 다소 번거롭더라도 깨끗한 환경을 위해서는 철저한 분리수거가 필수입니다. SCS 하주입니다. 22일 오후 5시 기준 서부 경남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718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진주 확진자가 402명, 사천 160명, 함양 43명 등이 추가됐습니다. 경남 전체 확진자는 3,309명이며 누적 확진자는 100만 6천여 명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접촉 면회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그동안 비접촉 대면 면회만 가능했던 요양병원 요양시설에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되며 예방접종 기준이나 격리 해제 기준을 충족해야만 접촉 면회가 가능합니다. 입원 환자와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이며 기관별로 사전 예약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와 별개로 다음 주부터는 영화관과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허용됩니다. 조규일 진주시장이 6일 지방선거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진주시가 신종우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조규일 예비후보는 22일 오후 5시 30분쯤 진주시장 예비후보로 등록했으며 이에 따라 시장 직무와 권한이 자동 정지됐습니다. 조 예비후보는 당초 국민의힘 공천심사 결과 이후 예비후보로 등록하려 했지만 예정보다 결과가 늦어짐에 따라
22일 오후 등록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신종우 부시장이 오는 6월 1일 자정까지 법령에서 규정하는 행정사무에 대해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 이창희 국민의힘 산청군수 예비후보가 22일 산청군청 브리핑룸에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 예비후보는 우선 1급 발암물질 라돈 전수조사와 외국인 합동숙소 건립 등을 통해 농가를 지원하고 온라인과 해외 수출 등으로 농산물 판매 확대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또 면지역별로 면사무소와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을 통합 건립하고 군유림 숲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박정열 국민의힘 사천시장 예비후보가 22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 피해 지원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박 예비후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 침체가 이어지고 있다며 코로나 희망 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천사랑 지역 상품권을 만들어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현재 서부 경남에 있는 수소 차량 충전소는 진주 한 곳뿐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천시도 수소 충전소 설치 정부 공모 사업에 선정됐는데요. 사천 일반 산업단지에 충전소가 들어설 예정인데 수소차 보급 사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4월 서부 경남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진주시 수소 충전소. 하루 평균 25대의 차량들이 이곳을 이용하고 있는데 현재 서부 경남에서는 유일한 수소 충전소입니다. 그런데 최근 사천시도 정부의 수소 충전소 공모 사업에 선정돼 부지를 정하고 본격적인 설치 계획 수립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이 사천 일반 산단 안에 위치한 수소 충전소 부지입니다. 시간당 80kg의 수소를 충전할 수 있는 규모로 들어설 예정인데 이는 수소버스 2대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에 드는 비용은 모두 60억 원. 이 가운데 42억 원은 국비로 나머지 18억 원은 한국가스공사와 현대자동차 등으로 구성된 수소에너지 네트워크에서 부담합니다. 설치 사업은 내년 4월 착공에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변에 산업단지가 위치한 만큼 수소 충전소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구축되는 충전소는 특수 수소 충전소로 개인 승용차는 물론이고 기업의 버스나 화물차까지 충전할 수 있는 주민과 기업체 모두 활용 가치가 높은 곳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수소 화물 차량 보급이 증가할 것으로 저희 전망하고 부지로 선정하게 됩니다. 수소 충전소 설치가 확정되면서 사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차량 지원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사천시는 올해 상반기 1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지원하고 있는데 수소차의 경우 올해가 첫 지원입니다. 전기차는 차종별로 최대 1,300만 원까지 지원되고 수소차는 3,310만 원이 고정으로 지원됩니다. 진주에 이어 사천에도 설치되는 수소 충전소. 충전소가 들어서면 수소차 보급과 함께 서부 경남 수소 인프라 구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SCS 허준원입니다. 요즘 진주 중앙시장과 농계시장에서는 매일 오전 춤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상권을 살리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는 건데요. 침체됐던 전통시장의 분위기도 밝아지고 있습니다. 조서희 기자입니다. 어깨띠와 빨간 스카프를 두른 사람들이 시장 통로를 누빕니다. 깃발과 플랜카드를 들고선 행진을 이어갑니다. 진주 중앙시장과 논계시장이 만나는 지점에 멈춰서더니 트로트에 맞춰 율동을 시작합니다. 모두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여성 상인들인데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직접 홍보대사가 됐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시장 경기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상황이어서 사실 조금은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분위기로 다시 에너지가 충전돼가지고 진주 중앙시장과 논계시장 상인들로 이뤄진 진주 중앙상권 상인 서포터즈단. 이들이 움직이자 시장을 찾은 손님은 물론이고 서포터즈단이 아닌 상인들까지 모두 함께 춤판을 벌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에 치이고 또 코로나19까지 겹치며 우울했던 전통시장에 모처럼 활기가 넘쳐납니다. 아침에 에너지를 더 많이 발산하고 그다음에 상인들이 이제 기분이 좋고 훨씬 얼굴이 밝아지면
찾아오시는 손님들도 훨씬 더 기분이 좋거든요. 서포터즈단은 매주 6시간씩 8주 동안 수업을 들으며 고객 관리 전략과 지속 가능한 시장 문화 등에 대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배웠던 이론을 실천한 첫걸음이 신나는 시장 문화 만들기, 시장을 바꾸는 7일간의 행복한 시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지난 20일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상인과 손님들의 반응이 예상보다 좋은 만큼 하나의 문화로 안착시킬 계획도 있습니다. 상인분들께서도 계속적인 어떤 요청이 있으셔서요. 그래서 아마 매일 하시는 거는 조금 힘드실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이러한 즐거운 날을 만들자는 의견들을 지금 주고 계셔가지고 향후에는 그 의견에 맞춰서 다른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시민, 대학생 서포터즈의 SNS 홍보 활동과는 차별화된 상인 서포터즈. 시간이 흘러 시장 특유의 볼거리로 자리 잡게 되면 시장을 찾는 발걸음이 늘어나진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의 부활은 장기적으로는 인근 로데오 거리와 중앙 지하도 상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하도 상가에는 이제 곧 있으면 e스포츠 커뮤니티 센터가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하도 상가가 가지고 있는 과거의 그 멋진 모습처럼 젊은 친구들이 좀 내방해서 진행할 수 있게 하고, 그 친구들이 이제 또 e스포츠를 즐기다가 또 간단하게 먹거리가 필요하다면 또 우리 중앙시장에 있는 먹거리 타운이나 또 농계시장에 방문해서 조용하던 전통시장에 불어든 춤바람. 상인 서포터즈단의 노력을 시작으로 진주 중앙상권의 문화가 변화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SCS 조서입니다. 남해군에서 가장 관심이 큰 현안 사업, 바로 신청사 건립입니다. 현재 부지 보상과 함께 설계가 진행 중인데요. 남해군은 설계 과정에서부터 지역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는데 첫 군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남해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군민들이 제시한 신청사 설계에 대한 의견입니다. 134명 중 43명이 주차공간 확보를 가장 필요한 부분으로 지목했고, 42명이 민원을 편리하게 볼 수 있는 공간 구성을 꼽았습니다. 남해군 신청사 군민 설명회에 참석한 주민들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현재 기존 청사는 주차난이 심한 남해읍에 위치하고 있는데, 신청사가 기존 청사 부지에 확장하는 방식으로 지어지는 만큼 주차장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해변마을에 도로면에다 주차를 하다 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통해 불편들이 참 많다는 해변마을 입장에서는 주차장이 좀 더 있기에 충분히 확보돼야 된다라고. 한기동을 없애고 그러다가 주차 타워를 한 층에 한 150대 정도 될 수 있는 것 같다가 한 7, 8층 딱 띄면은 저희들도 주차장은 조금 더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설계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또 신청사는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시설이 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건립 예정 건물이 총 5개 동으로 분리돼 있어 이동 동선상 장애인에게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실제 살면서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직접 와서 보고 또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복지가 정착이 되고 장애인들의 어떤 이동 동선이 정상인보다는 우선적으로 전체 검사를 해서 합격을 해야 건축행위가 허가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다시 챙겨가지고 장애인들을 위한 복지 공간이라든지 주차시설과 청사 공간처럼 규모가 큰 부분뿐만 아니라 조경과 같은 세심한 부분에 대한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청사 주변에 심게 될 나무와 꽃들을 남해를 상징할 수 있는 것들로 채워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하나의 컨텐츠로서 만들자는 겁니다. 군청사 같은 경우도 제 생각에는 우리 남해 나무나 꽃을 남해를 상징하는 그런 걸 심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밖에 주민 편의 문화공간인 다목적실을 분야별로 세분화해 만들자는 의견과 공무원 비상근무 당직실 개설, 노인시설 추가에 대한 요구도 제시됐습니다. 남해군은 올해 신청사 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하동 플라이웨이 케이블카가 22일 개장했습니다. 민자 600억 원이 투입된 하동 플라이웨이 케이블카는 앞으로 금오산 정상에서 금남면 준평리 청소년 수련원 일원에 이르는 총 연장 2,556m 구간을 운행합니다. 지난 2020년 3월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착공된 케이블카는 집 와이어와 스카이워크 등 인근 기존 시설과의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한편 케이블카 상층부에서는 개장을 기념하는 차 시음회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진주시가 하대동 소재 건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선정했습니다. 진주시는 의료 접근성이 낮은 심야 시간대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경증 환자의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공심야약국은 약사가 심야 시간대에 대기하는 약국으로 365일 연중 무휴로 밤 9시부터 11시까지 운영하며 의사 처방전에 따른 전문 의약품 조제와 복약지도, 해열제, 진통제 등 응급의약품을 판매합니다. 하동군이 22일 하동축협 스마트전자 경매시장과 축산종합물류센터를 개장했습니다. 하동군 진교면 안심리 일원에 조성된 경매시장과 물류센터는 모두 2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습니다. 특히 스마트전자 경매시장은 재택 경매 시스템을 도입한 축산물 경매시장으로 농가들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가축을 쉽게 사고 팔 수 있으며 경매 과정도 간편한 것이 특징입니다. 우리 지역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산청과 함양의 최저기온은 12도, 최고기온은 25도와 26도로 날씨는 포근하겠습니다. 다만 꽃가루 농도 위험지수가 높습니다. 꽃가루는 결막염과 피부염 등 알레르기 증상을 유발할 수도 있으니까요.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외선 지수는 높겠고 미세먼지 지수는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부분 구름 많은 하늘 보이며 25도 앞밖에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남해동부 앞바다는 종일 구름 많겠습니다. 물결은 잔잔하겠고 바람은 약간 강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에는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비 소식이 있겠고 최저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따뜻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캐나다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이요. 가장 좋아하고 즐기게 찾는 곳이 이곳 부차드 가든하고 그리고 캐나다 로키라고 합니다. 이곳 부차드 가든은 설립자 부차드 부부의 자연과 정운에 대한 각별한 사랑과 열정으로 이루어진 곳이랍니다. 150년 이상의 오랜 세월로 숙성된 숲속의 정원이죠. 그래서 지구촌 최고의 명품 정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 타임을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